계엄과 탄핵을 지나 다시 활짝 피어날 대한민국. 김태현의 정치쇼 특별기획 리부트 2025.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 2025.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엄으로 멈췄던 국정 운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계엄 트라우마에서 과연 자유로워졌을까요? 오늘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전 국민의 마음 멘토로 불리는 분이죠.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희 국민들이 이 계엄을 겪은 지 반년이 넘었어요. 네. 그렇네요.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초현실적인 계엄에 놀랐던 국민들의 마음 조금은 진정이 됐을지 아니면은 아직 완전히 치유되기에는 좀 역부족일지 이 심리학자가 느끼는 지금 국민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국가 전체도 한 개인처럼 아주 집단적으로 그 큰 충격을 받으면 예,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지금도 IMF 때의 그 아픈 기억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IMF가 1997년 8년 맞아요. 이때니까 거의 30년이 넘어가고 있죠. 예. 30 다 돼가고 있나요? 그렇죠. 예. 30년이 다 되어가고 예,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처는 잊혀질 수 있어도 흉터가 마음속에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6.25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우리 뭐 광주, 그 다음에 뭐 삼풍, 그 다음에 세월호 많은 그런 것들 예, 있잖아요. 그게 입장이 어떻든 그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이런 감정들 있죠. 예. 그 아주 큰 변화나 아니면 큰 불안, 큰 두려움 같은 거는 꽤 오랫동안 그 남고요. 심지어는 세대를 건너 유전되기도 해서 예. 그걸 경험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예. 네, 아마 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 그러면요, 교수님. 당시에 2024년 12월 3일 밤에 10시 반쯤인가요?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들은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걸 잃었을 때 예. 느끼는 그 엄청난 충격이라는 게 또 있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좀 상상하기도 힘든 내 가족을 잃는다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당연시되는 것들이 당연시되지 않는 그런 데 왔을 때 느끼는 막막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큰 슬픔에 기반한 트라우마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히 햇빛, 공기, 물 이런 것들 있죠. 예. 혹은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예. 그러면 커다란 슬픔보다는 굉장히 큰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기반한 그 막막한 불안감을 강하게 순간적으로 느끼셨을 국민들이 꽤 계셨을 겁니다. 네. 아니 저 당시에 이제 이 걱정돼서 계엄 해제가 이제 새벽이 됐으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뉴스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분들의 반응 그것도 일종의 뭐 계엄 트라우마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네. 사람들이 예. 어떤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내가 하루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환율도 좀 보고 주가도 좀 보고 예. 날씨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김 변호사님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도 좀 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방송도 좀 보고 예. 그리고 뭐 영화도 좀 보고 밥도 먹고 이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모두 한 곳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른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일상생활에 또 다른 불균형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좀 망가지죠. 그렇겠네요. 다시 또 불균형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다시 또 그것에만 집중하죠. 어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가지 뉴스, 한 가지 종류의 소식에만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될 생활에 자질구레해 보이지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많은 것들에 신경을 못 쓰니까 예. 뭐 이러는 거 일어나죠.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생활에 펑크 난다. 아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가중되고 불안함이나 불편함이 계속 더 쌓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지? 왜 이렇게 내가 잘 못하고 있지? 예. 예전보다 이렇게 균형감이 떨어졌지? 이럴 때 이제 총체적으로 나오는 게 균형감과 워라밸이 무너졌다. 예. 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게다가 심각하게 또 봐야 되는데 잘 우리가 보지 않는 건 그냥 우리 일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잠도 안 자고 늘 예, 예. 한동안 봤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어허.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그 빠른 길 중에 하나가 예. 잠을 덜 자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어. 잠 많이 못 주무셨던 지난 몇 달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는 예.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 어느 쪽을 지지하고 어느 쪽 어. 입장이냐가 아니라 그냥 이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의 수면량이 줄어들었어요. 아. 이거는 아직은 2024년과 2025년에 우울, 불안, 뭐 그 예. 외에 다른 것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왔거든요. 예. 분명히 유의미한 차이로 2, 3년 후에 나올 거예요. 아니 그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그냥 교수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주변에서 야, 이 정도야 하는 좀 계엄 트라우마로 좀 기억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일상의 대부분의 것들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아, 의심.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설마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맞아요. 그것도 국가적으로 일어나면 예.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1995년에 94년에 이제 성수대교 붕괴.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예. 그리고 95년에 삼풍백화점 맞아요. 붕괴. 이러면서 그때 저도 20대였지만 예. 꽤 많은 상담 사나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들께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셨어요. 계단도 무섭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게 무섭다. 음흠.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저쪽에서 오는데 예.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저 버스가 나한테 돌진할까 봐 무섭다. 아하. 이런 일상생활의 많은 것들을 신뢰해야 되는데 예. 사람이든 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맞아요.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많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이 빠져요. 우리가 쉽게 뭐 굳이 심리학 용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예. 진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겠죠. 아니 이게 이제 말씀 들으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일종의 계엄 트라우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야 이게 계엄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국가 폭력이다. 뭐 물리적 힘을 써서 뭐 때리거나 죽여야만 폭력이냐? 이것도 폭력이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심리학자들은 예. 분명히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예. 폭력이 맞죠. 물리적인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김 변호사님한테 예.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비방이나 아니면 욕설을 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면전에 대고 하든 아니면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그 언어적이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이거나 아니면 언어에 준하는 그런 폭력을 당하시잖아요. 예. 뇌에서는 뺨 맞은 거랑 똑같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막 진짜로 칼에 찔린 거랑 똑같이. 아. 뼈 부러진 거랑 똑같이. 그런 예. 고통의 중추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이게 법률적인 문제는 좀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같은 정도의 예. 죄로 봐야 된다. 어허. 그리고 같은 정도의 가해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아니 제가 보니까 가장 그 계엄날 트라우마를 겪으실 만한 분들이 당시에 이제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요. 네.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라는 진짜 이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후유증 개인적으로 교수님 보셨을 때 어느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세요? 일단 예. 이분들은 신념 체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엄청나실 거예요. 신념 체계.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 신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신념 체계라는 게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 즉 정체성을 예. 만들어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나의 신념 체계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그런 의심마저 들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시죠. 예. 굉장히 많이 투입됐던 분들이 막 우시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으시려고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신념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념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런 위기를 대비한 인력들은 정말이지 조심스럽게 누군가 이끌 때 예. 임의적으로 이분들을 지휘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신념 체계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또 그분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아니에요. 그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행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예. 자발적으로 계속 멈칫했다는 건 예. 신념 체계와 그다음에 현재 가신 그러니까 나의 직무적인 직업적인 혹은 이런 신념 체계와 현재의 상황적인 신념 체계가 엄청난 안 맞죠. 네, 괴리감이 충돌을 있죠. 하고 있을 예. 때 자기의 본질적인 신념 체계에 집중을 하면서 그 속도를 느렸다라는 게 느린 게 아니라 엄청난 브레이크를 밟으신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다. 예.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거다. 오히려 네, 라고 예. 하면서 그분들의 능동성에 대한 어허. 평가를 예. 꼭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절대로 덮지 말고 예. 우리는 신상필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분들이 보였던 그 갈등과 그분들이 느끼셨던 그때의 행동들에 대한 예.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려드리지 않으면 어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미래의 큰 문제가 될 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특전사 하사관들도 많고 직업군인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 인적 자산인데 그렇죠. 네네. 그 그분들의 무너진 신념 체계 이걸 좀 다시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무너진 신념 체계를 바로 세울 때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잘하셨던 것 예.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 어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일을 해내셨던 중요한 롤모델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을 자꾸 발굴해야 돼요. 아. 이게 되게 보면 예. 지금 계엄에서 사령관직을 수행하셨던 그분들 지금 재판받고 있으신 예. 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하. 예, 맞아요. 네,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념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소극적인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내셨던 그 중요한 분들의 예. 성함을 우리가 그만큼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죠. 맞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들 정도만 알지 어허. 제가 주위에서 물어보면 예. 그 대령님들, 어허. 단장님들 그리고 예. 대대장님들 모르죠. 거의 이름을 잘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세상에는 어떤 일을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나쁜 일을 혹은 부정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발굴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그 과정에서 저항했던 그리고 혹은 그 신념 체계를 제대로 유지했던 분들도 그만큼 우리가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호랑 중령 같은 분, 아, 네, 네, 네.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분인데 예. 사실은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는다.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더 쉽게 예.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 내란 재판은 끝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불법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선거에서도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은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거 정당해. 이게 뭐 계몽령이야.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합니다. 이건 어떤 심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심리학자들끼리 저도 이제 이런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실 것 이제, 같아요. 네, 심리학자들의 중론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심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진심을 믿는 거다. 네, 네, 네. 예. 근데 내 마음이 진심일 때 사람들은 진실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 이건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도 네,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예. 이게 선거를 쭉 연구를 해보면 예.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진심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당선 비율이 더 높습니다. 확률이.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거짓이 아니니까 예. 무언가 좋은 이야기일 거야라고 하는 그 아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해주거나 증거를 대면 이제 무너지기 쉽죠. 맞아요. 근데 진짜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예. 진심으로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예. 분들이거든요. 그 심리학자인 교수님 표현으로는 진심을 얘기하는 사람들, 네, 네. 저 변호사인 저의 표현으로 확신범이라고. 그렇죠. 저희 법 쪽에서는 확신범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이
예. 얼마든지 사실과 진실과는 괴리될 수 있다라는 현상을 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심과 진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어허.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가 그런 기회를 대부분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서 이렇게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예. 대결의 구도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지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에이 속마음이 진심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야. 예. 이것과 예.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진심을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뭐 언론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사회에 많은 어떤 시선들이 좀 구분해낼 수 있는 성숙도가 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가 준비한 리부트 2025 오늘은 지난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한 번은 짚어봤어야 할 트라우마 문제 이거를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와 들여다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계엄으로 인해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뭐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고 이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트라우마도 극복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국가적인 그 수준에서의 트라우마는 예.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일단 있죠. 예. 근데 이제 모든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로 그 가져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일상의 안정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일상의 안정감. 예. 왜 얼마 전부터 우리 왜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왜 싱크홀 문제, 예, 맞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서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맨홀 뚜껑 절대 밟지 마. 빠질 것 같고. 그렇죠. 원래 밟으면 안 되지. 뭐 네. 밟는 게 좋을 리는 없겠지만, 예. 근데 그런 거가 갑자기 맨홀 뚜껑 받으면 다 주저앉고 무너지고 빠지고 사망할 것 같아. 예.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예. 그런데 그걸 조심하는 거를 넘어서서 어허. 그 맨홀 뚜껑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길을 걷는 게 두려워진다면 예. 밖에 안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외출을 삼가하게 되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침체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의 트라우마든 집단의 트라우마든 국가의 트라우마든 어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셨고 또 예. 새로운 어떤 정치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어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안전, 어허.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질구레한 예. 위험 요소들을 빠르게 무관한 거라도 제거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 근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 예.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그때부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알게 됐을 때 예.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 어허. 즉 이제 되돌아갈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되돌아가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개인이든 국가든 새로운 가치나 비전이나 삶의 목표가 예. 제시돼야 돼요. 네네. 아니 근데 아직도 뉴스는 계속되잖아요. 뭐 또 특검이 수사가 계속되니까 뭐 재판 아마 올해 내내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을 계세요. 야 이거 뉴스 봐야 되냐?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안 보자니 왠지 걱정되고 이럴 때 이런 뉴스들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종류, 특히 요즘 이제 정치에 관련된 맞아요. 뉴스만 자꾸 보게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어떻게 안 볼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보면 불안하고 네네. 보면 또 짜증 나고 네네. 뭐 이런. 예. 이미 거의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안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인간이 습관을 제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언제 그 습관이 불쑥 나오냐면요. 예. 내가 피곤할 때, 어허. 지쳐 있을 때, 예. 마음이 심란할 때 반드시 거기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치 뉴스 그만 보자가 아니라 음흠. 다른 뉴스도 보자가 더 맞는 방향이고요. 다른 것도 보자. 네,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자주 추천드리는 방법이 로그아웃 하시고 예. 한번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예. 라고 하면서 그런 걸 저장해 놨다가 다시 로그인 하셔서 다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입장이 이쪽 저쪽이든 뭐 어느 쪽이든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예.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주제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그리고 예. 다양한 그 인물들과 그런 편차들이 존재하죠. 예. 그걸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진영 정치, 정치적 양극화 이게 이제 원래 좀 심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하고 또 탄핵, 조기 대선 이걸 거치면서 더 심해졌다는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는 그 어떤 기제가 작용을 하길래 그렇게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 이게 이제 깊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만 몰입했을 때 양극화가 일어나요. 네, 집중했을 때. 예.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다르면 예. 아니면 전혀 다른 그 질적으로 다른 분야가 되면 양극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예.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프로야구 팀 되게 좋아하신다고. 예. 네. 제가 물어봤더니 맞아요. 저 맞아요. 엄청 골수예요. 부산 베어스. 네. 예. 그런데 그럼 어떤 팀 싫어하시냐고. LG 트윈스. 그렇죠. 포항 스틸러스를 싫어하지 않으시죠? 예. 그건 다른 예. 세상이니까. 다른 세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곳에 몰입할 때 정치에만 몰입했을 때 정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지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가지는 사회라면 그 양극화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프로야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다변화가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나에만 몰입해서 그렇죠. 내가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네. 웬 선거에 그냥 내가 출마한 집중해서 상대 진영 헐뜯고 우리 진영 무조건 쉴드 쳐주고 이런 거. 오, 그래서 그러네요. 실제로 정치적으로 극단의 양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들 예. 이런 사람들의 한 개인의 삶의 패턴을 연구해 보면 예. 이분들한테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취미, 아. 레저, 예술, 그러네요. 스포츠. 예. 그러니까 다양한 관심사가 없는 분들이 아. 결국은 그렇게 양극화로 가기가 쉽거든요. 예. 특히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인 예. 극단적인 그 미움? 반감, 예. 증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죠. 혹시요, 네네. 교수님 이저 요새는 요 휴대전화 여기서 또 이제 유튜브 그것도 유튜브 중에서 쇼츠, 쇼폼 요거만 즐겨 보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계속 돌아가니까 그 한 곳에만 몰입하는 그런 것도 좀 원인이 될까요? 다 중요한 건 네. 하나에만 몰입하는 건 뭐든지 좋지 않습니다. 아 뭐든지. 네네. 어?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만 봐도 바보 된다. 어? 그러니까 책만 보고 유튜브 안 봐요. 이래도 네.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한 종류의 하나만 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오. 그래서 쇼츠도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좀 긴 영상도 보시고 예. 책도 보시고 예. 사람과 대화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다양성이 떨어져도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예. 삶에서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있을 아. 때 내가 무언가에 골몰하면서 내 반대쪽의 사람들을 예. 극한의 미움으로 대하지 않는가 아하. 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 하나만 뭐 즐겨보고 특히 이제 쇼츠나 이런 거 많이 보면 도파민 막 분비된다 어, 그러잖아요. 네네. 일각에는 도파민 디톡스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좀 학술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도파민 디톡스란 표현? 뭐 사실 동의하는 연구자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도 있는데 예. 사실 저희는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쾌감이라든가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물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쇼츠가 짧아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계속 그런 유의 것들을 보니까 도파민이 잘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만 계속해서 연달아 알고리즘에 의해서 고르기 알고리즘에 때문에 지배당하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 그래서 저는 가끔 친구들이랑 예. 사실은 이제 계정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재밌는 장난을 쳐봅니다. 네. 친구 알고리즘으로 오. 유튜브 보기. 예. 그러면 진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있어? 오, 그렇게는 내가 네. 좀 잘 몰랐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보안의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예. 것들을 보면서 아하. 아 나랑 매우 비슷한 사람인데 아하. 지금까지는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매우 다르구나. 어. 네네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예. 집단 간의 갈등이 아하. 치유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집단 내에 오히려 내 집단 내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부터 이게 치유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진영에 대한 극한의 혐오를 예.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집단 내에서의 갈등이 더 셉니다. 당내 내전이 더 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집단 간 갈등보다 집단 내 그 투쟁이 훨씬 더 극렬을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먼저 이걸 해야 돼요. 뭐요? 집단 내에서 내 집단 내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 네네네. 교수님이 여의도 가서 모 정당 행사 가서 강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타 집단에 대한 아하. 타 집단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왜 우리의 스펙트럼이 넓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넓힐 수 있도록 어. 넓힐 수 있도록
그 이거는 봉합도 아니고 예. 그냥 문제를 덮는 것도 아니고 이제 포용성이라고 하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리더를 한번 각자 선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코로나로 외로움을 느끼고 비상기업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우리 사회에 이제 우울감이 좀 커져만 간다 이런 좀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집단 트라우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일단은 개인의 대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무리 사회가에도 개인이 그 대비를 못하시거나 준비를 못하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심리학자들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방금 전에 우울감, 예. 뭐 외로움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걸까? 잠을 잘 안 자서 외로운 걸까? 우울해서 잠을 못 자는 걸까? 잠을 안 자서 우울해지는 걸까? 악순환 아니에요? 그거? 네네네. 사실 이거는 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맞아요. 이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독하게 마음 먹고 예. 이 둘 간의 관계 중에 어느 게 더 책임이 큰가? 아하. 이를 독하게 마음 먹고 분석을 했어요. 예. 분석을 했더니 잠을 안 자서 우울하고 외로운 게 좀 더 커요. 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상식적으로는 우울하고 외로우니까 잠을 덜 자고 못 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잠을 안 자서 그 악순환이 일어나는 그 저도 그게 맞을 비중이 것 더 같아요. 크다는 겁니다. 우울해도 새벽녘 네. 되면 졸려서 자요. 피곤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주무시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해요. 아. 아무리 내가 관심 있는 거라도. 예. 그런데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과 전체 사회 모두 지금까지 일어난 거의 대부분의 큰 불행, 예. 스스로 만들어낸 큰 불행들은 아하. 잠이 부족해서이거든요. 오. 이게 만병의 근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좀 잘 잘 수 있는 내 잠에 관심을 잘 수 있는 예. 그리고 우리 회사나 아니면 내 동료들이 잘 자고 있는지를 돌아볼 예. 수 있는 그런 어허. 거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하나 더 치고 예. 들어가서 그러면 언제 우리는 어떤 날 잘 못 자고 어떤 날 잘 자잖아요. 예. 이걸 또 추적한 연구자들이 있어요. 이거 뭐 녹음 거의 붙여가지고 예. 예. 그랬더니 의외의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가 보이더라는 거죠. 김 변호사님이 어떤 예. 날 잘 잘 때도 있고 어떤 날 못 잘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 변호사님의 그 전날에 이렇게 이제 주간 업무를 보실 때, 예. 그러니까 그 낮일 때 예. 그 언어를 분석한 거예요. 수만 명을.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시를 아하. 사소하게라도 많이 한 날 예. 자기도 모르게 잘 자요. 야, 이건 새로운 거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네. 시그널인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잘 자겠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예. 문 열어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조금만 빈도를 높여도 예. 실제로 그날 잠을 자는데 무의식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오, 희한하네요. 네, 네. 아니 저는 가끔 진짜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저는 언제 잠이 안 오냐면 자기 전에 뭔가 하나 생각이 딱 꽂혀가지고 계속 그게 꼬리에 꼬리를 보고 돌아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거는 예.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침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네. 팁을 드리자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침대에 들어갔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실의 반대말이 비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나를 잠에 잘 빠져들게 만드는 비현실적 상상이나 공상이 잠을 잘 때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담배였어요. 갑자기 9등하다가 1등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상상은 지금 비현실이거든요. 비현실적이죠. 네, 좀 죄송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두산 팬들께 예. 올 시즌에는 비현실적이고. 이거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 다 네. 인정합니다. 갑자기 막 한국 전승해가지고 나머지 경기 다 이겨서 네. 한국 시리즈 우승하고 이런 거 상상. 그럼 잠을 잘 오겠다. 네. 맞아. 한숨 쉬면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비현실적인 예. 재밌는 상상. 예. 근데 그걸 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잘 때 꾸는 꿈과 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그 꿈에 살짝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 비현실적 상상을 해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고난과 예. 고뇌와 번민을 가지고 들어가시니까 잠을 못 자죠. 그걸 끊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예. 예, 진짜로 허황될 정도로 예. 예, 그런 즐거운 상상을 예. 하시면서 주무시면 예. 현실의 고민이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나 있어, 끼어 들어갈 있어. 틈이 없어요. 저 있어. 저 상상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진짜 비현실적인 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비현실적인 상상. 잘 자겠다 이제 오늘부터. 원래 잘 자는데 더 잘 잘 것 같은데요. 내일 아마 저희 제작진을 볼 거예요. 제 컨디션이 어떤지. 잘 잤구나. 제 지금 오늘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잘 잤어. 저게
뭐 상상했지 이런 거. 아침에 이제 뵈니까 서로. 예. 네네. 저 교수님 지금까지 개인의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사회가 대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다양한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같이 불리워왔던 많은 예. 나라들이 굉장히 양극화돼 있고 갈등하고 충돌이 많죠. 그런데 그거를 심리학자들이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 외로움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예.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회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서로가 외롭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람들은요. 외로운 뉴스를 소비하고 맞아요. 외로운 사람들은 음모론에 잘 빠지며 그럴 수 있겠다. 네네네. 외로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심으로 이상한 얘기를 할 때 그 예.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요. 희한하네. 네네. 교류가 더 없으니까 그렇죠. 진짜 악순환이네 이거. 네네. 예. 그러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예.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뉴스가 싫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네. 예? 그래서 양쪽이 서로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네. 양쪽이 서로를. 예. 그래야 우리 사회가 내가 저쪽과 반대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쪽을 너무 외롭게 만들면 예. 저쪽이 외로운 뉴스를 소비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갈려서 정당적으로 예. 혹은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어도 상대방을 극한의 외로움으로 몰아넣는 음. 그런 일만큼은 나를 위해서 피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이며 예. 상식적인 뉴스, 여기서의 뉴스는 꼭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듣는 것도 뉴스죠. 예.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구나. 아하. 이건 비정상적인 거구나라고 예. 할 수 있는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해도 예. 외롭지 않기 때문에 아하.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 예. 이거는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집단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마음의 리부트가 필요한 2025년인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 요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리부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예. 그러니까 리부트 하려면 어떻게 되나? 껐다가 다시 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같은 거 껐다가 다시 키죠. 예. 근데 우리 뇌를 껐다가 다시 킬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구나 그게. 그쵸. 뇌는. 예. 그런데 이제 리부트 우리의 뇌를 리부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 그러니까 약물적인 거 말고 걷는 거예요. 오. 예. 걸으면 예. 집착했던 문제를 놓고 예. 편도체의 기능이 약화되며 아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해마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맞아. 왠지 걸으면 생각이 정리되는 거 좀 마음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예. 이 갈등의 당사자들이나 하여튼 뭐 상대방과 함께 손붙잡고 아하.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네. 최근에.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상대방과 손붙잡고 좀 많이 걸었거든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YSDJ는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그걸 본 우리들도 예. 심리적으로 인간에게는 거울 유런 같은 게 있어서 그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하는 것 같은 걸 느껴요. 예.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하. 리부트라고 하셨으니까 예. 우리가 정말 극한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걸어가 보는 같은 방향으로 한번 예. 걷는 모습들을 아하. 2025년도에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특집 리부트 2025 오늘 심리학에 관한 문제 지금 발이 꼬이네. 자, 특집 리부트 2025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